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요즘 우리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었는데요, 대표님. 네.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어떤 질문은 답을 드릴 수 네. 있지만 어떤 건 이제 답을 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질문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궁금한 거. 첫 번째는 딱 그거 하려고 했어요. 왜 대표님은 저번 영상에 보니까 카메라를 안 보시나요? 오늘 좀 보시는 오늘 것 열심히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제가 촬영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렇게 자꾸 밖에 나오는 거가 네.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적응하려고 연습도 하고 그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시선도 조금씩은 마주쳐 주셔야죠. 그래야 대화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이렇게 모니터만 좀 보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대표님. 저는 이게 지역을 보다가 이번에 제가 프리미엄을 보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보니까 매물 거래 완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설명할 때도 시장이 좀 빠른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거래 완료를 보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2020년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이렇게 거래 완료를 한번 보면 전부 다 1위가 서울 강북구, 네. 그 다음에 2위가 경기, 그런데 3위도 서울 관악구, 4위 서울 해서 서울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서울이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순위를 10위까지만 봤으니까 일단 좀 더 다른 지역이 나오겠지 싶어서 이 10위까지 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특히 서울 지역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7월 달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럼 7월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6월 달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봤거든요. 6월을 보니까 6월을 보게 되면 6월에도 서울 지역이 아주 많아요. 거의 7월 달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6월 달에 우리가 왜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그래 싶어서 제가 5월 달도 한번 봤어요. 5월은 앞에서랑 이렇게 지도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서울이랑 이쪽 위에 이게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퍼져 있는데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대전, 그 다음에 충북, 경북, 경기,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흩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6월달하고 7월달에는 서울 지역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 때문인지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왜 6월하고 7월이 이렇게 서울 지역의 거래 완료 비율이 높은 걸까요? 이거랑 유사한 상황이 부산에서도 있었어요. 부산요? 네. 우리가 작년에 네. 규제 지역이 부산에서 이렇게 몇 군데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게 풀렸죠. 그렇죠. 예, 풀리고 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나요? 그렇죠. 계약 네. 계획 상황 너무 많이 나왔죠. 네, 한번 부산 상황을 이제 잠깐 보시면 부산에 이제 그때 난리가 났던 남구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량을 확인을 해 보시면 11월 달에 이제 이게 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평균 거래량이고 네. 그리고 실제 선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실제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네. 11월 달에 76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0년 이내에 저 정도로 거래가 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네네. 저게 규제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조금씩 이제 거래가 회복을 하면서 조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었는데 규제가 풀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때 그 다른 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알고 일부러 풀어줬나? 뭐 부산 쪽 하라고? 잘 쳐드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게 거래량이 많이 커졌었는데 지금 이 서울 지역도 그런 상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국에서 서울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서울의 본래 거래량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6월 달입니다. 그럼 보시면 사실은 3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고 3월, 4월, 5월 달까지는 거래량이 좀 낮은 편이었죠. 그전에는 이 차트에서 보시면 평균 거래량보다 높게 위치해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갑자기 확 빠졌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그렇죠. 뭐 집을 보러 가기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또 집을 보여주는 분들도 그걸 굉장히 꺼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전국이 이제 거래가 좀 이렇게 멈추면서 가격 상승도 좀 주춤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3월이 어떤 시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1년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3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월 달에는 이제 이사철이죠. 네네. 가을 이사철, 가을 겨울 이사철이 있고 3월 달에 봄 이사철이 있는데 3월 달 이사철에 거래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거래량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6.17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 심리가 이제는 뭐 이렇게 대출도 막았고 그렇죠. 뭐 투자 수요도 이렇게 막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갈 거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저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저 시장에서 실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100% 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본래 살고 있던 집에서 이 집을 팔고 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9평이 살고 있는데 네. 조금 넓혀서 뭐 34평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아니면 내가 한 20 몇 년 된 조금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신축으로 좀 바꿔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이 규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출을 안 한다. 대출을 막겠다라고 해도 어차피 1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걸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 뿐이거든요. 이 실제 시장에는 항상 언제든지 이 투자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에 대해서 맞아요. 투자 수요가 없으면 저 가격을 만들지도 못하고 경제가 뭐 엉망이 되겠죠. 주식시장도 그 가격을 유지하고 회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 경제 전체가 이제 많이 그 부담을 지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분 항상 투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력으로 거래를 시키는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예요. 내가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불려가지고 이사를 가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높은데 이분들이 이제 이사를 못했던 분들이 이사를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6.17이 터지면서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뭐 가격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떨어지진 않죠.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그 점을 잘 이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라. 네, 이게 돈이 풀리는 거가 우리나라만 돈을 열심히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풀어내는 데가 미국이 제일 많이 그렇죠. 풀어내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주택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다 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추경도 이렇게 잡혀 있고 뭐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네, 저 받았습니다. 네, 그걸 다 이렇게 현금을 직접 쏴주고 있잖아요. 네. 1차 재난지원금 나가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요즘 동행 세일 하고 있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유통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세일을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3차로 이제 또 이 자금을 확보해서 숙박 쿠폰 여행 갈 때 이렇게 경비들을 지원해 주겠어 뭐 이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이제 계속 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에서 돈을 계속 풀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물가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집값은 못 올라가도록 잡겠다. 이거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6월 달부터 기존의 실수요자분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래량에 더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오히려 시장의 심리가 불안해진 그런 것 때문에 또 거래가 더 붙고 또 한편으로는 인서울해서 뭐라도 이렇게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 라는 어떤 심리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까지 거래가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있다 하면 그럼 서울 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저희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누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전체에서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해서 외곽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네요. 예. 서울에서 가격이 좀 싸면서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단지들을 실제로 도봉구에서 거래가 많이 돼 있는 아파트들을 잠깐 이제 확인해 보면 한신아파트, 삼익세라믹, 신동아 1단지, 주공 17단지 뭐 이런 식으로 올해 맨날 몇십억짜리만 보다가 네. 근데 이게 가격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시세고 네. 이쪽에 있는 건 실거래 가격입니다. 자, 네. 실거래 가격이고 그리고 뭐 매매 매물, 전세 매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말고 가격만 한번 보시면 저 아파트 30평형대가 4억 7천, 4억 8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한 15억, 20억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억 언더에 있던 아파트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인서울해서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네요. 서울도 싼 아파트가 부산보다 싼 게 맞네요. 요즘 부산도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부산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가 잘 보시면 24년 차, 그렇죠. 31년 차, 32년 차 뭐 이런 아파트들이에요. 좀 이제 거주 환경이 좀 열악하죠. 열악하고 그렇겠죠.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연히 가격이 싸겠지만 네. 도봉구도 그렇고 강북구 한번 볼까요? 강북구에서도 보면 5억 제일 많이 거래된 SK 북한산시티 같은 경우에 5억대 22평이 5억대 삼각산 아이원 5억 8천 6억 6천 이건 39평이네요. 30평형대가 6억 이렇게 되니까 서울의 전체적인 어떤 가격 평균보다 좀 낮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가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된 단지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중계주공 2단지, 태강아파트, 미선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3억, 3억 7천, 거의 4억, 3, 4억대네요. 지금 6억 넘어가는 것들이 없죠. 별로 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금액들에서 6억 언더에 좀 서울에서 저렴하다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서울에서 저렇게 싼 아파트들을 많이 사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다. 네. 투자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실거래가 매물이 34개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가. 네. 34건이 거래가 됐고 전세는 8건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네, 요거에서 거래가 전세 거래가 많은 편이거든요. 전세, 월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정도가 거래가 됐고, 그리고 뭐 여긴 13개, 여긴 3개, 네. 16개 거래가 됐는데 전세 거래 3개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만약에 투자자가 많았다면 전세가 많았을 거다라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투자자가 이걸 샀어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살 건 아닌 거잖아요. 전세로 그렇죠. 예, 세를 놔야 되는 거예요. 세를 놔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개가 거래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나오는 비율들이 더 높아야 되겠죠. 도봉구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23건 중에서 전세는 6건, 19건 중에서 전세는 4건, 월세 하나. 예, 요 정도 비율로 이게 가더라. 와, 그럼 우리 요즘에 투자자도 많이 몰려간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을 또 보면은 이게 좀 전세 달라질 수 비율이 있겠네요?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투자자가 이걸 사서 집을 비워놓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아주 그러다 짧게 보니까 단타할 구간이면. 네네. 그래서 노원구나 뭐 이렇게 도봉구나 거래가 많이 된 지역들이 실제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거면 뒤에 전세 거래량도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도 매매가 거래되고 그만큼 숫자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이게 투자 수요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거래들은 실거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이 집을 사는 그런 실거래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시장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정부가 너무 이렇게 투자 수요를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는 전세도 지금 같이 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를 조금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전세 거래가 얼마나 됐다, 뭐 월세 거래가 얼마나 됐다, 이런 네. 것들을. 그래서 매물도 보시면 항상 그 매물이 더 많고 전세 네. 매물은 좀 적고, 우리가 이제 역으로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는 전세 놓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런 지역을 피하고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시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서울에서 현재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는 실거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외곽으로 이제 다 거래가 그렇죠.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뭐 이런 네. 쪽은 워낙에 거래 가격이 비싸요. 저걸 실수요로 내가 뭐 실수요로 강남에 이렇게 들어가서 집을 사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이 전체 시장에 서울에 계시는 전체 분들 중에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못하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서 거래도 이제 외곽 쪽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6억 언더다 보니까 그런 실수요들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 금액 자체가 낮은 거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또 새로운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데이터 상으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건 좀 그런가요? 아니요, 뭐 일단 저도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 그럴까봐 네, 제가 물어보려니.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앞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을 보셨어요. 네. 네, 금액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저걸 사는 사람들이 투자자였다, 그러면 저런 저렴한 아파트의 거래량도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실수요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저렴한 아파트들은 3억, 4억, 5억, 6억 언더에 있던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마 일주일 뒤에만 봐도, 일주일 뒤에 동일하게 이렇게 네. 거래된 아파트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또 저희가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뒤에 저희가 그 실거래량 들어온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매물 거래가 완료가 되는 이런 속도 이런 네네.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어디에 거래가 많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그 거래된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인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시세 나오는 10일 뒤가 되지 않을까요? 10일 뒤에 바쁩니다. 10일 뒤에 제가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비어요? 제가 요번에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나 하게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행사에 가서 강의를 잠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날짜가 겹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일 뒤보다는 조금 일주일 뒤가 여러분들도 이제 좀 보기가 편할 그렇죠. 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그렇죠. 한번 알면 더 좋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뭐 하실 말씀? 뭐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렇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시장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거 보시면서 본인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장이 현재 어떤 것 같아 라는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도 누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내 기준이 없는 상황이면 옆에서 이제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금방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보통 마음이 불안해지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대표님 카메라만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혼자 계속 대표님 쳐다보고 와 대표님 카메라만 보시고 저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오늘. 좀 이렇게 너무 한쪽만 하시는지 섞으셔야죠 대표님.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